플라톤의 노후 명언.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주는 8가지 필수 지침.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플라톤은 사람들이 노후에 어떻게 살기를 조언했을까요? 수천 년 전 이야기이지만 지금도 깨우침을 주는 8가지 조언들을 잘 들어보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라. 사생활은 당신만의 신성한 공간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는 길입니다. 플라톤의 인간관계 지혜 중 첫 번째인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인의 경계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이는 우리 각자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서로의 개인적인 영역을 존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럴 때 각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편분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싶어 하실 수 있고 아내분은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시간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걱정하지만 그들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사생활에 대해 무례하게 질문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친구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고 상대방이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에 대해 강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로를 믿고 존중한다는 의미이며 더 견고한 우정을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항상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 미리 연락을 하고 괜찮은지 물어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작은 행동이지만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는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개인 정보를 함부로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일기장을 허락 없이 읽는다거나 자녀의 서랍을 마음대로 열어보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공간이 필요할 때는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과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온라인에서도 개인의 경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SNS에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정보를 올릴 때는 반드시 허락을 구하고 개인적인 메시지는 공개적인 공간에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태도는 우리의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이어지며 이는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계를 존중한다는 것이 서로 멀어지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롭게 나이 들어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라. 진정한 강함은 자신의 업적을 조용히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이 당신을 대변하게 하세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자신을 낮추거나 비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진정한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은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를 항상 드러내고 자랑하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들과 모임에서 대화를 나눌 때 항상 본인의 성공 이야기나 자녀 자랑만 하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다들 관심 있게 들을 수 있겠지만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면 점점 사람들이 피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적절한 때에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분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모두가 그분과 대화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겸손의 미덕은 가족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인이 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온 경험이 많고 나이도 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때로는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고 더 가까운 가족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성공이나 업적을 이야기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겸손을 실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면 우리의 노후 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기회가 많아져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자존감이 높아져 더욱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은 결코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높은 수준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도 빛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힘이 아닐까요?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라. 타인의 단점을 지적하는 대신 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플라톤의 인간관계 지혜 중 세 번째인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라입니다. 긍정의 언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좋은 말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진정한 긍정의 언어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긍정의 언어란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과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과 고난도 있었겠죠. 이런 경험들은 때로 우리를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경제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이제 끝났어. 남은 인생 어떻게 살지? 라고 말하는 것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후자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또 다른 예로 건강의 변화가 생겼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해나가자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긍정의 언어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긍정의 언어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항상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떨까요? 분명 후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특히 손주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의 언어는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자존감과 미래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넌 할 수 없어라는 말 대신 천천히 해보자.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긍정의 언어의 힘입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면서도 그 안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진정한 긍정의 언어입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과는 다릅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적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는 우리의 뇌 구조와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말을 사용할수록 우리 뇌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도록 훈련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향상,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이러한 긍정의 힘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또한 긍정의 언어는 우리를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만듭니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건 불가능해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라고 물으면 우리 뇌는 자동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접하게 되는 여러 변화와 도전들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긍정의 언어를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대신 그리고를 사용하거나 문제를 말할 때 해결책도 함께 제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매일 감사한 것들을 말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 표현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면 우리의 노후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선 매일의 삶이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것입니다. 긍정의 언어는 마치 자석처럼 좋은 사람들과 좋은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삶이 더욱 밝고 희망찬 모습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취약함을 수용하되 현명하게 공유하라.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지 신중히 선택하세요. 플라톤의 인간관계 지혜 중 네 번째인 취약함을 수용하되 현명하게 공유하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우리의 노후 생활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강인함과 완벽함을 추구해왔고 특히 나이 든 세대일수록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취약함을 인정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은 더 깊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취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건강의 변화를, 정신적으로는 기억력 감퇴나 우울감을, 사회적으로는 역할의 변화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취약함을 무조건 숨기려 하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은퇴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일을 혼자 끌어안고 고민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와 이 상황을 공유한다면 어떨까요? 그들로부터 위로와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숨기고 혼자 해결하려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솔직히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더 나은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공유하라는 부분입니다. 모든 취약함을 모든 사람에게 다 털어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약함을 현명하게 공유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던 문제를 나누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취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취약함의 공유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변화와 상실을 혼자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적절히 공유하고 지지를 받는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민을 현명하게 공유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골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시기와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바쁘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의 고민을 공유하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과 사실을 구분해서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대신 요즘 허리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상황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명확하고 건설적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 좀 도와줘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 주 2회 장보기를 도와줄 수 있니?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취약함을 공유했을 때 상대방이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실망하거나 화내지 말고 그들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약함뿐만 아니라 그에 대처하는 자신의 노력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문제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취약함도 수용하고 지지해주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이의 취약함을 존중하고 지지해줄 때 그들도 여러분에게 같은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내 약점과 고민을 수용하고 현명하게 공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평생 강인함을 미덕으로 여겨온 세대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진실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취약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취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조금씩 나누어 보는 건 어떨까요? 목표는 행동으로 보여주라. 큰 꿈을 말하기보다는 작은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당신의 진정한 목표는 일상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목표는 행동으로 보여주라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혹시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시진 않나요? 이 지혜는 우리에게 큰 짐을 지우려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너무 늦었어라는 생각이 자주 드시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무력감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생에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미뤄두었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설레시나요?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큰 꿈을 한 번에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좌절감만 커질 뿐입니다. 대신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를 들어 건강해지고 싶으시다면 매일 10분씩 걷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 변화를 느끼실 때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목표를 실천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특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우신가요? 걱정 마십시오. TV를 보실 때 외국어 자막을 켜두는 것처럼 일상 속 작은 습관으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도 덜하고 오히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기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의 작은 성취를 적어 두십시오. 처음에는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 기록이 여러분의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뒤에 그 기록을 보시면 얼마나 뿌듯하실까요? 그때의 성취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 하기 힘드시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비슷한 목표를 가진 친구나 가족과 함께라면 힘들 때도 서로 의지하며 즐겁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순간을 웃으며 넘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유대감, 그 자체로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꿈을 실현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행동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두렵고 망설여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 걸음을 내딛는 순간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던 열정이 깨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표를 행동으로 옮기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실 수도 있죠.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뇌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실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에서 느끼시는 성취감, 자신감, 그리고 삶의 의미,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꿈을 향해 작은 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정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기 기만은 종종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 혹시 어렵고 복잡한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자기 성찰은 생각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자녀들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정작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없어지곤 하지요. 하지만 잠깐 멈춰서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했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우선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성찰의 시간은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들을 풀어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잊어버리기 쉽지 않습니까? 자기 성찰의 시간은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매일 잠들기 전 10분만 시간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조용한 곳에 편안히 앉아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돌아보세요. 무엇이 있었나요?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무엇을 배웠나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쓴 글을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확인할 수 있어 뿌듯할 것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조용히 걸으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 보세요. 자연 속에서 걷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상도 자기 성찰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비판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가장 엄격한 재판관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 성찰의 목적은 자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또 자신의 삶에 대해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조금씩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어색하고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더 성숙하고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지혜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환경을 신중히 선택하라. 당신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의 생각, 행동, 그리고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변화를 꺼리게 됩니다.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어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인간관계, 습관, 일상적인 활동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그런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반면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지지 않나요?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도 중요합니다. 집이나 일터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밝은 분위기라면 우리의 기분도 좋아지고 일의 능률도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어수선하고 어두운 환경은 우리의 기분을 저하시키고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작은 변화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 한 구석에 좋아하는 식물을 두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습관과 활동도 중요한 환경입니다. TV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신 독서나 산책, 취미 활동 등 보다 건설적인 활동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은 어떨까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접하는 정보와 미디어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뉴스만 보다 보면 세상을 어둡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영감을 주는 내용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의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요소들이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것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해 보세요. 그 다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이거나 주 1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모임에 참석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집안의 한 공간을 정리하고 꾸며보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과정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씩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조용한 환경이 좋을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활기찬 환경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환경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겨보세요. 마지막으로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주변을 바라본다면 같은 환경이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환경을 한번 둘러보시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건 어떨까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쁨과 활력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끊임없이 넓히세요. 새로운 관점과 지식은 당신을 더 현명하고 공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욱 중요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우리 뇌에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생깁니다. 이는 치매와 같은 노년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학습은 우리 삶에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관심 분야에 대해 공부하면서 우리는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학습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책을 읽거나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수도 있고 지역 문화센터나 노인대학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속도와 방식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학습 진도를 따라가세요. 작은 진전이라도 꾸준히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런 도전이 우리를 더 강하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지속적인 학습은 우리를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는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습은 즐거워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접근하세요. 그럴 때 진정한 성장과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본 플라톤의 8가지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경계를 존중하라. 겸손의 미덕을 실천하라.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라. 취약함을 수용하되 현명하게 공유하라. 목표는 행동으로 보여주라.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당신의 환경을 신중히 선택하라.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을 추구하라. 이 8가지 지혜는 우리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깊은 사생활까지는 드러내지 마라. 나를 너무 자랑하지 마라. 다른 사람 뒷담화하지 마라. 나의 약점을 말하지 마라. 나의 최종 꿈을 말하지 마라. 자기 기만에 빠지지 마라. 사람도 가려 사귀어라. 배워서 열심히 남줘라.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이 지혜들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더 많이 계시고 어렵고 낯선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진정한 나이를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이 시청자분들의 노후 인생을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의미 있게 되도록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정말 큰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항상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